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자주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치료보다는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이 때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화기 내과를 평생 진료해온 85세 김정호 원장입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노인 변비는 단순히 채소를 많이 먹거나 물을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털어놓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병원에서 배운 대로만 처방했습니다. 변비약, 유산균, 채소 섭취 늘리기. 하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다시 찾아와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일시적으로는 나아지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의학 교과서를 벗어나 직접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논문도 뒤져보고 환자분들과 더 긴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도움이 될 만한 생활 습관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 결과 발견한 것이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둔 나이입니다. 더 이상 병원 수익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솔직하게 나누려 합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굳은 변을 부드럽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수백 명의 환자분들께 권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개선 효과를 경험하신 방법입니다. 다만 모든 분께 똑같은 효과를 보장할 수는 없으며 지속적인 변비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채소를 더 많이 드시고 유산균을 드시고 물을 억지로라도 많이 마시려고 하시죠.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제가 60년간 진료하면서 관찰한 바로는 이런 방법들이 모든 연령대에 똑같이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장 근육이 강해서 섬유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장벽이 약해지고 수분을 보유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과도하게 드시면 경우에 따라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없이 섬유질만 늘리면 변이 더 딱딱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큽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채소와 유산균이 여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 봤는데도 개선이 어렵다면 다른 접근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 몸의 반응을 잘 관찰해 보시는 것입니다. 채소를 드신 후에 복부가 차가워지거나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섭취 방법을 조정해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채소를 드실 때는 가능하면 익혀서 드시고 생채소보다는 나물로 무치거나 국에 넣어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국물과 함께 드시면 장의 온기와 수분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 많이 먹으면 무조건 변비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나이와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 그 가능성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푸른을 자연스러운 장 건강 도움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바로 푸른 말린 자두입니다. 혹시 푸른을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달콤하면서도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그 열매 말입니다. 푸른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소르비톨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소르비톨은 장 안으로 수분을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30분 만에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푸른의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리멘터리 파마콜로지 앤 세라퓨틱스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푸른 섭취가 배변 활동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아침 공복에 푸른 주스 150에서 200ml 정도를 천천히 마셔보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입안에서 천천히 굴리듯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푸른 주스를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말린 푸른 서너 알을 미지근한 물에 불려서 드셔도 됩니다. 물에 불린 푸른은 더욱 부드러워져서 드시기도 편하고 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30분에서 두세 시간 내에 장의 움직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복부가 따뜻해지면서 살살 움직이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개인차가 크므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푸른은 당분이 높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반 컵 이하로 드시거나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복부 팽만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거든요. 또한 혈당 강화제나 기타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모든 분께 안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푸른 주스만으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조합하면 상승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름을 치면 부품들이 부드럽게 돌아가죠. 우리 장도 비슷한 원리로 적절한 기름이 있으면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은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모든 기름이 다 같지 않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물론 동물성 기름이나 트랜스 지방은 피해야 하지만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은 적정량 섭취 시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의 풍부한 불포화지방산은 장 내부를 부드럽게 코팅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식물성 기름은 적정량 섭취 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매 끼니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한 숟가락 정도를 나물에 넣어 드시거나 밥에 살짝 뿌려 드시는 방법을 권합니다. 처음엔 기름진 느낌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며칠 드시다 보면 음식이 더 고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물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미역국이든 콩나물국이든 따뜻한 국물을 함께 드시면 장의 온기와 수분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염분 조절을 함께 신경 쓰시면 됩니다. 또한 담낭 질환이나 췌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량 섭취는 오히려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총 2~3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푸른 주스와 식물성 기름의 조합만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만 여기에 간단한 운동을 추가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세수를 하시거나 화장실에 가시죠. 하지만 여기서 딱 1분만 시간을 내서 장 건강을 위한 간단한 동작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복부 물리치료에서 활용되는 기법을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단순화한 것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며 모든 분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세요. 그리고 배 위에 손을 올리고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20회 정도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마치 아기 배를 쓰다듬듯이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서 10초 정도 유지해 주세요.
이때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하시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서너 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복부 마사지는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당기기 동작은 복압을 적절히 조절해서 배변 반사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배변 반사가 약해집니다. 변이가 와도 잘 느끼지 못하거나 느껴도 힘을 제대로 줄 수가 없어서 고생하시죠. 이런 간단한 동작들이 그런 반사 기능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고관절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있으면 복부 마사지만 해주셔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복부 수술을 받으셨거나 염증성 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동작들을 꾸준히 하시면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후부터 몸이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변이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모든 분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으므로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진료한 환자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북 경산에 사시는 김호철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74세의 호철님은 3주 동안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이시고 복부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호철님께서 그동안 시도해 보신 방법들을 들어보니 안타까웠습니다. 유산균을 하루에 여러 번 드셨고 각종 민간요법도 시도해 보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일시적으로만 좀 나아질 뿐 지속적인 개선은 어려웠다고 하셨어요. 호철님의 힘든 표정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화장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시더군요. 부인분도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계셨고요. 그때 제가 호철님께 제안한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방법들이었습니다. 아침에 푸른 주스 한 잔, 들기름 한 숟가락을 식사에 추가하기, 따뜻한 미역국, 그리고 1분간의 복부 마사지였습니다. 물론 모든 분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호철님도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3주 동안의 불편함이 개선될 수 있을까 하는 표정이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혹시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사흘째 되는 날 호철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어제 저녁부터 배가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조금이나마 배변 활동이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목소리에서 약간의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2주 뒤에 호철님이 다시 병원을 찾아오셨을 때의 모습은 조금 달라 보이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좀 돌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이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호철님은 그 이후로도 꾸준히 이 방법들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리면 큰 무리 없이 지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호철님의 경험을 지켜보면서 제 자신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거든요. 복잡하고 비싼 치료가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호철님의 경우이고 모든 분께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더욱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방법들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제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7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변비로 여러 해 고생했거든요. 의사인 저조차도 처음에는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리며 안쓰러운 마음뿐이었어요.
간혹 아내가 화장실에서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릴 때면 제 마음도 함께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의사답게 일반적인 방법들을 권해드렸습니다. 채소 위주의 식단을 짜주고 유산균 보충제도 사다 주고 물도 충분히 마시라고 권했죠. 하지만 뚜렷한 개선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배만 더 부어올라서 아내가 더 힘들어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논문도 찾아보고 다른 나라의 전통적인 방법들도 알아보고 심지어 한의학 서적까지 뒤져봤습니다. 아내의 불편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간 공부하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푸른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아내에게 권해봤더니 어느 정도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아침마다 푸른 주스를 마시고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밥에 넣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준 복부 마사지도 꾸준히 했고요. 일주일 후부터는 아침에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의 변화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배변 활동이 어느 정도 규칙적이 되면서 아내의 전체적인 컨디션도 나아졌어요. 그동안 변비 때문에 우울해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잤는데 그런 증상들도 많이 완화된 것 같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여보,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 같아. 화장실 가는 것이 예전만큼 두렵지 않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내는 매일 이런 생활 습관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친구분들에게도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모든 분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 봤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을 때의 기쁨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신을 갖고 여러분께 이런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께 보장할 수는 없지만요. 오늘 제가 6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핵심은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나이와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방법들 외에 다른 접근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푸른 주스 한 잔, 식물성 기름 한 숟가락, 따뜻한 국물, 그리고 1분간의 간단한 생활 습관 운동. 이 네 가지를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차가 크므로 모든 분께 똑같은 효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인내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2-3주는 꾸준히 해보시되 만약 전혀 개선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된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변비나 배변, 습관에 급격한 변화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또한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 부담스럽고 외출도 신경 쓰이고 전체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죠.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 모든 분께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분들께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런 방법들을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때로는 예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변화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85세라는 나이에도 매일 아침 비교적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장 건강이 전체적인 삶의 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느끼며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은 천천히 변합니다. 오늘의 작은 노력이 내일의 작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푸른 주스 한 잔을 준비해 두세요. 내일 아침 공복에 천천히 마시면서 새로운 시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식사할 때마다 들기름 한 숟가락을 잊지 마시고요. 변화는 서서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살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이가 좀 더 자주 오는 것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운이 좋으시다면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찾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분께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다른 방법들을 전문의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변 활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이 편안해지면 전체적인 컨디션도 나아질 수 있고 기분도 좀 더 밝아질 수 있고 밤잠도 좀 더 깊이 잘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의사로서 평생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비싼 치료보다는 이런 작고 꾸준한 생활 습관들이 때로는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런 작은 변화를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세요. 푸른 주스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잔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방법들을 시도하시다가 궁금한 것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의학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작은 시도가 몇 년 후의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조용히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능하다면 매일 편안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